자, 인사드릴게요. 정식으로. 자, 반갑습니다. 자, 서로 옆으로 인사하시고. 예, 앞뒤로도 충분히 인사합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TV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 두 꼭지 정도 또 공부를 해볼 겁니다. 하나는 사람이 성공하는 조건 하나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한 꼭지는 홍익보살의 의미와 자격 조건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볼 거예요. 먼저 그거 살펴보기 전에 요것이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인용하고 또 자주 설명하는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신통의 핵심 키워드인 인당을 열 수 있는, 즉 문을 열고 들어가 눈동자 혀를 푸는 키워드 중에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신통의 버전이고, 요거는 그냥 약간 가벼운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두 개인데 카테고리는 두 개지만 텍스트는 한 덩어리예요. 한 패키지. 그래서 오늘 성공하는 조건부터 먼저 한 꼭지를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소개 말씀을 잠깐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소개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밴드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계신 분들 말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노천교육원인데 밴드 이름, 알려진 이름은 현대참선원입니다. 그리고 용맹정지는 동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첫째, 셋째, 토요일 날 지금처럼 저녁 7시. 그 다음에 우리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대구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영상 요렇게 유튜브 이렇게 만원의 기적이라고 요거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하고 주소까지 상세히 나와 있어요. 요 만원의 기적이 무슨 말이냐면, 찾아가시면 보이차를, 따뜻한 보이차, 아주 정말 맛있는 보이차를 방장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상담 컨설팅 하면서 도담을 나누면서 요 시음비로 받는 액수가 10,000원이에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도 10,000원 넘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점집 같은 데 가도 10,000원은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하는데 시험비 간단하게 10,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10,000원에 내 삶, 라이프 전체가 터닝 포인트 삼아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인근에 계신 분들은, 특히 대구 사랑방은 서부 경남 인근에 있는 분들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시면 알지만 방장님이 저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 지도자 뽑을 때 인물 순으로 뽑는데 저보다 잘생기면 절대 안 뽑아줘요. 여러분들 지도자들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오늘 대충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성공의 조건 요를 적어 볼게요. 먼저 요거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받아 적어도 좋아요. 먼저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성공의 조건이 있는데 7가지 조건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런데 7가지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받아 적기 쉽게 다 상기역으로 시작해요. 1번이 꿈입니다. 꿈. 2번이 조금 요거는 은어 같은 말이에요. 근성, 의지, 이런 깡입니다. 깡. 3번이 끼입니다. 끼. 그런데 제가 이 경상도 발음이 맞나요? 끼. 쌀. 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4번이 꾀예요, 꾀. 그 다음에 5번이 끈이고, 6번이 꼴이에요, 꼴. 7번이 끝이에요, 이렇게. 전부 상기역으로 7가지 낱말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밴드에 올렸던 글을 발췌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밴드에 아직 가입을 안 했으면 이런 거를 카테고리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까 마음이 동하시면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뭐 조금 어색한 분위기도 있고, 근데 전혀 어색할 필요 없어요. 대충 보시니까 오늘
인물이 좀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조건 살펴보면 첫 번째 꿈이 있는데 바로 공부 들어갈게요. 꿈은 다른 표현으로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앞서 선행돼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성공을 말하고 행복을 말할 때는 요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먼저 선행되어 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행복이나 성공은 명상 첫 번째 카테고리가 두 번째 게 관계예요. 세 번째가 공간이라는 이런 개념의 단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상은 내가 지금 내 꿈과 세계관을 펼치는데 어떤 건강하고 바른 명상의 카테고리, 즉 이런 알고리즘에 내가 조건화되어서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는 2F라고 해서 하나는 패밀리고 하나는 프렌드를 말합니다. 요거는 2H라고 해요. 하나는 명상은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히 설명하고, 요 2F는 나는 관계성에 있을 때 행복을 논하고 성공을 논할 때 우리가 보통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도자들은 공부한다 할 때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공부. 하나는 수련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체가 있고, 하나는 수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체가 있어요. 수련을 한다는 의미는 몸을 갈고 닦는다는 표현이에요. 수행을 하는 건 정신적인 영역을 갈고 닦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카테고리는 하나의 패키지로 두리뭉실하게 도판해서 함께 쓰이는 사례들이 거의 주예요. 우리는 수련과 수행조차도 구분 안 하고 이렇게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한다 할 때. 그리고 이 공간적 의미는 성공하고 행복이 어떻게 이 알고리즘이 전개되냐면, 이 공간은 내가 직장처럼 일하는 거, 일 개념 말고 가정 말고,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 빼고 내가 공간의 영역 안에 들어갔을 때 제3의 그 공간 때문에 배려받는 알고리즘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어떻게 연결되냐고. 이 공간적 영역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하고 일 말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적 영역이 있는지부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명상 때문에 내 삶이 훨씬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알고리즘에 엉킨 채 혹은 얽힌 채 훨씬 더 마음의 무게가 과중되고 무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선행돼야 되는데, 요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한다는 전제하에 나는 참다운 명상을 하고 있는지 내 행복관 때문에, 그리고 나의 성공과 가치관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관계성에 있어서 패밀리, 가족한테 내가 이 명상을 선택함으로 해서 가족 관계에서 얼마만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도반과 좋은 친구의 관계 속에서 그 프렌드만 보면, 친구만 보면 긍정적이고 성공한 친구들이 있으면 따라만 가줘도 굉장히 미래는 밝고 긍정적인 쪽에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친구들마다, 만나는 도반들마다 부정적인 의식의 사이클에 엉켜 있다면 그 사이클 자체는 성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의 부정의식이니. 그러니까 또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에 가면 좋아하는 찻집이 있든지, 직장을 마치고 거기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공간적 여유 때문에 자기 행복하고 성공이, 미래가 굉장히 밝아야 되는데 공간적 여유 하나가 없어서 하늘 한 번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매일 일상에 갇힌 채. 그래서 요 공간적 의미는 구도의 의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도 공간이라도 가정에서
베란다에서 혹은 쪽방, 창고방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내면을 훨씬 더 침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공의 조건 7가지 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가 꿈이면 이 세계관은 거창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내 가족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한 가치로 내가 그들한테 신뢰와 신방을 얻는 대상인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나 때문에 괴롭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상이라면 이분은 꿈이 아니라 꿈 얘기를 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카테고리에 엉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분은 세계관이 아이들한테 가슴 속에 따뜻하고 큰 세상을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세계관 자체를 죽어 있는, 엉키고 가짐에 집착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선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 꿈이 큰 사람은 자존감이 살아 있어요. 나의 꿈이 큰 사람은. 그런데 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자존감을 배제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존재감마저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나의 위치, 그리고 존재, 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여되어 있어요.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짐에 집착하는 욕망의 패턴에 묶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홍익보살 버전에 또 훨씬 재미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을 좀 꼬시는 의미로 내일 새벽에 소개할까 해요. 요거 지금 딱 열어버리면 벌써 다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큰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고통이 먼지보다도 작아요. 꿈이 원대하고 큰 사람은 자기 시련과 고통이 먼지보다도 작은데 꿈이 없는 사람은 지금의 고통이 태산보다도 큰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몇 자 적은 것만 살짝 읽어 드릴게요.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7가지 조건. 첫 번째가 꿈입니다. 꿈. 두 번째가 깡. 그 다음에 끼. 꾀. 꾀 있죠. 꾀돌이, 뭐 지혜 이런 거. 그 다음에 끈. 그 다음에 꼴. 끝. 요게 7가지 조건인데 좀 빠른 속도로 읽어 볼게요. 꿈, 깡, 끼, 꾀, 끈, 꼴, 끝. 아주 좋아. 너무너무 좋아. 아주 잘했어요. 빨리 읽으면 굉장히 우습게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상의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삶이 몇 개나 관련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1번은 했습니다. 시작되었고 요렇게 행복한 성공과 가치관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명상에는 얼마만큼 나의 자존감이 걸쳐 있는지 혹은 엉켜 있는지, 또 관계성에는 복잡한지 아니면 정말로 유연한지 부드러워서 공간은 지쳐서 하늘 한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자, 꿈이 있으면 이렇게 진행될 때 내 꿈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슴 속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몇 개나 관련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은 꿈이 있는지. 꿈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어렵죠? 간단해. 더 쉽게 자기를 예뻐하는 마음, 자기를 이뻐하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매사에. 그러니까 성취감,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부드러운 관계에서 유연성이 있다라.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무게 대신 무게가 있는 고통이에요. 말랑말랑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마음자리가.
몇 살이세요? 22살. 인물이 너무 좋으시네. 제 22살 때하고 닮았어요. 너무 반듯하시네. 이 산의 장부들은 이마가 잘생겨야 돼요. 이마요. 부리부리하신 게. 요까지는 적대성 멘트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만약에 계셔주면 더한 얘기도 해드릴 수 있어요. 여자들은 발 뒤꿈치가 예뻐야 돼요. 돈 많이 벌 거면. 여자들은 발 뒤꿈치가 예뻐야 되고 남자들은 손이 예뻐야 돼요. 그래야 돈기신이 활짝 열리는 거거든. 우리 유튜브 중에 가장 클릭수 많은 게 98,000번 클릭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인당을 여는 방법이 단연 1위예요. 두 번째가 돈기신을 찾아라요. 인당도 열고 돈기신도 찾아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저 20대 때하고 똑같이 생겼네. 아주 잘생기셨네. 눈이 막 탁 빛이 나는 게. 요거는 적대성 멘트 아니에요. 이분 참 좋으시네. 또 이렇게 좋다라고 표현하는 제 마음자리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첫째 꿈이 있습니까? 요거를 다 한번 갈무리하면서 1분 쉴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삶이에요. 삶은 내일이 반드시 기다려지는 삶의 주인공이어야 한다니까. 오늘을 살아있지 않으면 생명이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내가 있어야 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바로 서줄 때 그때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조금 1분만 쉬었다 다시 뵐게요.